일장 자유진동에서는 두 식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비감쇄 댐핑항이 없는 비감쇄 재차 방정식이고, 하나는 C 댐핑항이 있는 감쇄 재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 자유진동은 가해지는 가진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고유한 어떤 진동수를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M, C, K 시스템이 있는데, 주 목적은 만약에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0이 아닐 때 이 시스템이 어떤 고유한 진동수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움직임을 좌표 X로 표현할 것이고,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X를 관찰할 것입니다. 이렇게 댐핑항이 없는 재차 방정식은, 자유진동은 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미분 방정식을 풀고 이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초기 조건이 없다면 물체의 처음 위치도 제로고 처음 속도도 제로이기 때문에 해는 제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조건이 위치가 0이 아니거나 속도가 0이 아닐 경우에 이 시스템은 어떤 움직임을 할 것이고, 어떤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A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이 움직임을 그려보면 이렇게 사인 파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인 감쇄항이 있는 감쇄 재차 방정식은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댐핑항이 이렇게 E에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T 항을 만들어주고, 이것은 움직임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있다가 점차 감소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항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에 마이너스 이러한 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점차 증가할 때마다 이 항 때문에 0으로 근접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초기 조건이 둘 다 0이었다면 이 시스템이 처음 위치도 제로고 속도도 제로이기 때문에 정지하였기 때문에 x는 제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조건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스템은 운동하게 될 것이고, 고유한 진동수와 감쇄가 영향을 미치는 진동수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며 점차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방정식으로 댐핑항이 없는 것과 있는 것, 그리고 가진이 없는 상황에서의 자유진동은 어떻게 되는지를 1장에서 주로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n이 루트 n분의 k다, 그리고 이 제타 오메가 n이 n분의 c다 라는 이 관계식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강성의 의미는 k는 이 스프링 상수입니다. 스프링 상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강성이 클수록,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모델링 한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항상 스프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스프링으로 이상화시킨 것입니다. 어쨌든 강성의 물리적 의미를 살펴보면 강성이 클수록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음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샤프가 강성이 작다면 잘 휠 것이고 강성이 크다면 잘 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강성이 클수록, 여기 위에 식을 보면 강성이 클수록 고유 진동수가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강성이 0이 된다는 것은 고유 진동수가 0이고 이는 진동을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매우 단단한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스프링은 고유 진동수가 높고, 강성이 없는 스프링은 진동을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질량의 물리적 의미는 질량이 클수록 가속시키는 데 힘이 많이 들고 때문에 연료 효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위식에서 보듯이 M이 클수록 고유 진동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 질량은 연료 효율 때문에 어떤 제한적으로 딱 스펙으로 주어지고, 강성을 조절하여서 설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진이라 하는 것은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가 가진 진동수에 근접하거나 가진 진동수가 고유 진동수에 근접하거나 고유 진동수와 가진 진동수가 서로 근접하게 될 때 어떤 나타나는
진동이 더 커지는 그러한 현상을 공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감쇄와 감쇄에 대해서 나누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감쇄의 경우 댐핑항이 없습니다. 비감쇄에는 댐핑항이 없고 자유진동과는 다르게 가진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 있고 그 힘이 오메가라는 주기를 가지고 고유진동수와 가진 진동수가 W로 일치하기 때문에 W로 했습니다.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해는 힘이 없을 때의 제차해와 힘이 있을 때의 특수해를 더한 것으로 나타나고, 제차해의 해는 이렇게 나타나고 특수해는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코사인과 사인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난 제차의 해는 이렇게 주기가 있는, 이렇게 일정하게 주기가 있는 그래프로 나타나고, 이 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커지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 t가 있기 때문에 t가 커질 때마다 점점점 커지는 그러한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때문에 x는 이 두 그래프의 합임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진동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공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고유진동수와 가진진동수가 일치할 때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일치하는 시간이 조금 있어야지만 점차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순간적으로만 그 가진 진동수와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는 이렇게 공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쇄 진동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FT를 가진을 힘에 의한 가진과 기반에 의한 가진, 그리고 자체 가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힘 가진일 때와 기반 가진일 때, 그리고 자체 가진일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그리고 그리고 응답과 그 R, 여기서 R은 고유 진동수 분의 가진 진동수의 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아지게 될 때는 1이 되겠습니다. R 값이 X축, K 값이 Y축으로 하여서 그래프를 나타내고 그 그래프들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에 앞서서 초기 조건은 모두 0으로 주어서 응답이 자유진동에 의한 해와 제차해와 특수해가 있는데, 초기 조건을 0으로 둠으로써 제차해를 0으로 보내고 가진에 의한 해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진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스템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 가진에서는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한 힘이 특정 가진으로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모델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수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입력 가진이 이렇게 있을 때, 힘에 의한 가진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이를 동확장 계수라는 것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동확장 계수라는 것은 정적 변형량 분의 공적 응답량입니다. 그 말은 이 정적 변형량이라는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을 정적 평형 상태, 즉 속도를 거의 없이 되게 천천히 힘을 가했다고 했을 때 그 늘어나는 양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F0로 되게 천천히 느렸을 때 이 시스템이 X는 강성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F0는 KX. 왜냐하면 이렇게 K만 임의 힘으로 되게 천천히 하기 때문에 정적 변형량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적 변형량. 그래서 동확장 계수라는 것은 정적 변형량 분의 동적 응답량이 되겠습니다. 진동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가해줬을 때의 변형량 분의 진동으로 주어졌을 때의 응답량.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R과 제타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빨간색이 제타가 낮아서 감쇄를 약하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타가 낮은 경우와 제타가 높은 경우를 각각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어떠한 R에 대해서도 파란색, 제타가 높은 경우가 더 낮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이 1, 즉 가진 주파수와 고유 주파수가 근접했을 때 그 동적 확장계수, 동확장계수가 엄청나게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타가 낮을 때. 그래서 제타가 작아질수록 Kmax 값이 커짐을 알 수가 있고요. 제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 감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Kmax가 무한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맨 앞 1장에서 자유진동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도 감소량이 없을 때는 공진일 때 계속해서 진폭이 증가함을 알 수가 있었는데, 감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Kmax가 확장 계수가 최대치가 무한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기반 가진의 경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반 가진의 경우에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힘의 이 x와 이 m의 위치와 y 위치의 사이 값의 변화에 따라서 힘이 바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yt는 땅이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y가 입력 가진의 최대 진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해는, 특수해는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의 응답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 이때의 응답을 R과 변이 전달비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때 변이 전달비는 Y 입력 가진의 최대 진폭분의 동적 응답의 최대 진폭, 입력 가진의 최대 진폭분의 동적 응답의 최대 진폭으로 나타나게 되고, 식은 역시나 R과 제타의 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그래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항상 제타가 높은 경우가 낮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R이 R 값이 1에 가까울 때 역시나 변이 전달비는 최대치에 이릅니다. 제타가 낮을 때. 그래서 R이 1에 가까울 때 제타가 낮으면, 빨간색의 경우에 빨간색 제타가 낮으면 위험하고요. R 값이 루트 2보다 클 때는 오히려 제타가 낮아야지 더 안전합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체 가진의 경우에는 운동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세탁기와 같이 어떤 거 돌돌돌도 도는데 이 회전에 의한 진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식의 운동의 해는 좀 복잡해서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R과 뮤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 뮤는 동적 응답 확대비라고 하는데요. 회전 불균형량, 즉 M 값과 이 시스템의 전체의 무게와 반지름, 회전 반지름 곱인 회전 불균형량 분의 시스템의 무게와 이 x 길이의 크기로 동적 응답의 확대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또 역시 R과 뮤를 비교를 해보면 1에서 또 제타가 낮을 때 최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타는 뮤와 반비례합니다. 즉 제타가 높을수록 그 응답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타가 클수록 뮤가 낮고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제타가 클수록 진동이 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진이 주어졌을 때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가진이 없는 자유진동에서의 응답을 공부했고, 2장에서는 강제진동, 조화 함수로 나타나는 가진이 주어졌을 때의 반응을 공부했습니다. 3장에서는 일반적인 가진, 막 자기 마음대로 주어지는 가진의 경우에는 어떻게 응답을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격 가진이 있고 주기 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 가진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가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주기 가진과 조화 가진은, 이 조화 가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과 코사인 함수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주기 가진은 이를 포함해서 주기성을 가진 모든 가진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조화함수는 주기함수에 포함이 됩니다. 아무튼 따라서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충격 가진이 또 일반적인 가진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격 가진은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 FT가 가진이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 마음대로 주어진 가진은 특정 각각의 시간에 대해서 충격 가진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간에 대해서 이 충격 가진의 응답을 각각 구하여서 전체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일반 가진 F의 전체 시간에 대한 응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가 타우일 때의 크기가 F 타우인 충격 가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T가 타우일 때의 응답을 구하고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응답은 컨볼루션 적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이 H라는 것은요. H라는 것은 크기가 1인 충격 가진, 그것을 델타라고 하는데요. 크기가 1인 충격 가진의 응답을 H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F 타우인 가진이 주어졌을 때는 당연히 그 응답에 대해서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크기가 F 타우인 충격 가진의 응답은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이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주어지는 일반적인 가진의 경우에서도 이렇게 응답을 충격 가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 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반적인 주기 함수는 퓨리의 급수 이론을 통해서 조화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선형 결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만약에 주었던 C1 코사인 플러스 C2 사인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화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고 나면은 우리 2장에서 배운 조화 가진의 응답을 이용해서 그 응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CK 시스템이 있고 가진이 일반적인 주기를 가진 주기함수로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이렇게 퓨리의 급수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각각에 대해서 특수해를 구해서 그 특수해의 합과 제차해를 구해서 응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장입니다. 모드 해석입니다. 이 모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1개 자유도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2개 자유도부터 존재하는데요. 즉 다자유도에서부터 존재합니다. 1개 자유도와 2개 자유도가 있습니다. 1개 자유도와 2개 자유도를 각각 보면은 1개 자유도에서는 강체가 하나가 있고 그에 따른 좌표가 하나만 있습니다. 즉 움직임이 한 방향으로만 하나만 이제 좌표로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개 자유도는 두 개의 강체가 있고 각각의 강체에 따라 각각의 다른 좌표를 이용해서 총 두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 시스템의 움직임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 좌표의 개수가 두 개이고 이게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즉 이 시스템을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개 자유도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물체를 이렇게 딱 잡아당기고 막 진동을 시키면 하나의 미분 방정식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어떤 하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가 진동하는 게 얘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이 하나의 각각의 좌표에 대해서 하나씩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서로의 미분 방정식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미분 방정식을 각각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연립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립된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모드 해석이라는 것을 하고 이 모드 해석을 통해서 연립된 미분 방정식을 디커플링하여 하나씩 따로 분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드 해석이고 그 방법을 4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1개 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때 운동 방정식은 1개 좌표에 대한 미분 1개였습니다. 2개 자유도 시스템에서는 2개 좌표에 대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서로 연성된 미분 방정식 2개가 나왔습니다. 2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자유도에서는, 그리고 2개 자유도에서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성되어 있다는 것은 x1에 대한 원좌표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안에 x2가 껴있고 x2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데 x1이 껴있는 그러한 연립된 미분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모드 해석이 필요하고 비감시 시스템에는 곧잘 모드 해석을 쓸 수 있습니다. 쉽게 모드 해석을 쓸 수 있는데 감시 시스템에서는 C항이 알파 M 플러스 베타 K일 경우에만 학부 수준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드 해석을 하는 방법은 행렬 선형대수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